드디어 고공 강화 훈련을 위해 헬기가 도착했다. 무거운 군장과 낙하 장비를 메고 질서정연하게 탑승하는 특전사. 과연 부상자 없이 무사히 훈련을 마칠 수 있을까? 대원들의 얼굴엔 긴장의 빛이 역력하다. 낙하기 적당한 높이에 이르고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드디어 첫 낙하가 시작된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례로 뛰어내리는 특전사들.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다. 예, 평상시보다 좀 많이 부는 상황입니다. 이럴 땐 강화는 어는데 어려움이 좀 많으시겠어요? 아무래도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저희들 공중 동작상의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공중 집결이라든가 그다음에 착륙하는 그 상황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한 바람은 자칫 요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 바람에 낙하산이 밀려 예상치 못한 장소에 착륙하기도 하는데 한 특전 요원이 인근 포도 농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또 다른 요원 역시 엉뚱한 곳에 착륙하고 말았는데 안녕하세요. 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계속 밀리다 보니까 빛이 보고 들어왔는데 계속 밀리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대부분의 요원들이 낙하 지점에서 벗어난 채 착지하고 있었다. 돌발 상황들은 계속 일어난다. 펼쳐진 낙하산이 바람에 밀려가면서 한 대원이 부상을 당했다. 그런가 하면 착지 동작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낙하한 대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강한 바람으로 인해 곳곳에 부상자가 속출했다. 그러나 아무리 험난한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아도 특전사에겐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모두 극복해야 할 싸움인 것이다. 이게 다리 끈이 꼬여가지고 걸렸습니다. 이 줄이 안타깝게 줄이 걸려가지고 무장부에 걸렸습니다. 조금 아픕니다. 조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게 공중 직결해가지고 이 직결지로 와야 되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가지고 농장 피해도 생기면서 또 병력들이 다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고공 강화 훈련엔 이렇게 늘 예상치 못한 사고로 부상자가 생겨난다. 이렇게는 괜찮은데 이렇게 하시고. 지금 그냥 타박 같은데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는 날은 이제 착지할 때 충격이 크다 보니까 타박상이 많이 생깁니다. 매년 실시되는 산악행군 경연대회는 40kg의 완전 군장을 한 채 20km를 완주하는 대결로 특전 요원들은 그 과정에서 체력적, 정신적 한계를 맛보게 된다. 특히 이번 행군은 중대원 모두 완주를 해야 하는 만큼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솔직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중대 열심히 하는데 한 사람이 처지면은 다 처지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지 말입니다.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어깨를 짓누르는 군장의 무게. 아무리 특전사라도 지칠 수밖에 없다. 다른 중대원들보다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해야 하기에 일부 중대원들은 뛰기 시작한다.
그런데 쫓아가던 대원 한 명이 쓰러지고 말았다. 다리에 쥐가 난 것이다. 그래서 어디 지나서 종아리야, 종아리. 발표 누워. 급히 동료 대원들이 응급 조치를 취하는데 다 왔다. 좀만 힘내. 할 수 있습니다. 일어서. 혹시라도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 고통을 참으며 다시 일어선 중대원. 머리 앞으로 숙여. 머리 앞으로 숙이라고. 머리 앞으로 당겨 가고 그냥. 이런 마음을 눈치챈 고참 대원이 뒤에서 그의 짐을 밀어준다. 숙여. 강한 정신력이 요구되는 순간이다. 시간이 지나자 대원들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다리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어떠시다가? 첫 번째 통제점 지나다 내리막길 가다 다리를 약간 삐어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리 통증갖고 도저히 못 잡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근데도 계속 하시네요. 자존심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특전사 자존심도 있고 자기 자신만의 자부심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다리를 다친 최중사를 향해 급히 뛰어내려오는 대원. 바로 같은 중대원이다. 그냥 받아. 그는 최중사의 짐을 대신 짊어졌다. 왜 갑자기 그렇게 얘기죠? 중대 측장이니까 다 같이 들어와야 측장이 됩니다. 힘든 사람 거 빨리 빠른 사람이 힘든 사람 거 뒤에 봐가지고 그렇게 많습니다.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동료에게 짐이 된 것 같아 착잡하기만 하다. 약간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도 전우회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전사의 전후에는 혼을 나는 을이라고 불린다. 왼쪽 무릎에 깁스를 한 대원이 마지막 도착 지점을 향해 빠른 발걸음을 재촉한다. 훈련 전 무릎 부상을 입었지만 팀원들을 위해 끝까지 완주를 한 것이다. 원래 무릎이 전부터 다쳤는데 이번에 이 급속 행군 경영대회를 안 하게 되면은 환자로 빠지게 되면은 점수가 깎인다고 하니까 아픔돼도 이렇게 해가지고 중대 마이너스 안 되게끔 끝까지 지금 완주한 인원입니다. 이번 대결은 우승보다 대원들의 완주가 목적. 다리에 쥐가 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에 성공한 대원. 정신 차리고 다리 힘 빼. 다리. 이런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 비로소 진정한 특전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더 쫙 빼고. 다리 꺼내. 투혼을 발휘한 후배들의 이런 모습에 뿌듯한 건 고참 특전사들이다. 상당히 마음도 아프고 하지만은 우리 부대원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믿고 적지에 보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범죄 빨리 와라. 네, 감사합니다. 찍어야지 빨리. 드디어 마지막 중대원이 목적지에 도착했다.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두 완주에 성공한 것이다. 높고 낮은 산들이 삼면을 감싸고 있는 험준한 지형의 전차포 사격 훈련장. 일사불란하게 정렬한 전차 부대가 통제탑의 전투지휘를 기다린다. 전차가 기동간 사격을 하며 1200m 떨어진 표적을 향해 실탄을 나눈다. 이번 실사격에 쓰인 대전차 고폭탄은 강철 장갑을 녹이고 안쪽까지 침투해 화염을 분산한 위력을 지니한다. K1 전차에서
직선으로 뻗어나간 실탄이 굉음과 함께 백발백중으로 표적을 맞췄다. 어느덧 실탄 훈련도 중반에 접어들고 전차 한 대별로 실시했던 기동간 사격 훈련 후 바로 이어진 것은 여러 전차가 동시에 발사하는 소대 전차포 사격. 전차 석 대가 한 발씩 다른 표적을 포착해 동시에 쏘았다. 뜨겁다 이거 뜨거워. 장갑 끼고 해. 이게 서로 적 전차가 나타났을 때 서로 각 위치에서 적 전차와 1대1 교전 중이 될 때 서로 자기가 시야가 확보되는 전차에 대해서 사격을 하는 그 교차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적 전차도 저희처럼 한 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교차 사격, 소대 사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투에서는 개인의 전투 지휘 능력이나 상황 조치뿐 아니라 군 전체 기동력 향상이 훈련의 필수 항목이다. 우리 소대의 세부적 임무는 최초에 3호차가 하천 기동로 일대 연막 차장을 한 뒤에 그 사격 지원 진지를 점령해주면 1호차, 2호차가 3호차를 초월하여 1호차는 그 삼박골 일대 무명도로 좌측에 사격 지원 진지를 점령하고 기가벼단에 단합된 힘을 확인하고 그 능력을 적재적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중대 전술 훈련이 더해졌다. 하천을 경계로 아군과 대항군을 나눠 진지를 형성한 뒤 각 전차마다 일정량의 연막탄과 모의탄, 기관총을 동원해 전술을 벌이는데 상대편보다 민첩하게 수색해 적군을 찾아내고 공격함은 물론 아군의 위치를 위장하는 것이 훈련의 목표다. (1200마력의) 엔진 힘과 안정된 조종 능력으로 울퉁불퉁한 산길을 고개 넘듯이 달리는 K1 전차. 전차의 재원이 똑같기 때문에 누가 먼저 적의 전차를 발견하고 날렵하게 제압할 수 있는가가 승패의 관건이다. 계속 공격할 수 있도록 할 것. 30세 공격. 전투 시 임무 수령 후 현 상황에 따라 즉각 행동하는 것. 이는 수없이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숙달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특히 공격과 방어를 자유자재로 오가야 하는 전차 전술의 경우 연막탄으로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적을 향해 기동간 사격을 해야 하기에 더욱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발사되며 흰 연기를 내뿜는 모의탄. 실제 사격과 마찬가지로 자욱한 흙먼지와 연막탄을 뚫고 전력이 드러나는 위험한 상황. 때문에 지상전의 왕자라 불리는 전차의 모든 화력을 동원해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적을 초탄 명중시켜야 전술 훈련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 수병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각 전차 위치, 진지 위치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 이상. 해가 지자 영하의 차가운 공기와 칼날처럼 날카로운 바람이 전차 부대를 반기고 드디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격 유형을 갖추기 시작한다. 그대로 가, 그대로. 속도 줄이고. 사방에 내려앉은 나 K1 전차이기에 사격이 가능하다. 그 K1 전차는 연령상 장비가 장착돼 있어가지고서 주간과 동일하게 그 보는 표적을 주간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포탄을 무수히 많이 쏴봤어도 야간 사격만큼 긴장되는 순간은 없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내야 한다. 포사격할 때 포수가 돼보지 않으면 그 자기가 느끼는 긴장감을 아무도 알 수 없고 그 긴장감은 아마 살아오면서 최고에 달할 겁니다. 클립을 제거하고 탄 바로 장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 장애물, 포사격의 변수도 시야가 어두워질수록 위험 요소는 점점 더 극대화되고 그 가운데 첫 번째 실탄이 장전됐다. 엄청난 진동을 남기고 날아간 초탄. 포탄이 단 1초 만에 어둠을 가르고 1.2km를 주파하여 산 중턱에 있는 표적을 꿰뚫는다. 야간에도 전차포 기동간 사격에 성적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 주간과 똑같은 기준을 대입한다. 합격 그 기준은 8초이기 때문에 이 단차는 주야간 다 합격했습니다. 각 단차별 기동간 사격이 성공리에 끝나고 곧바로 소대 단위의 사격이 시작됐다. 석대의 단차가 각기 포착한 표적을 동시에 교차 사격하는데 모두 표적물의 정중앙에 명중탄을 날렸다. 시야가 불량한 야간에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한 K1 전차를 전술에 100번 활용하기 위해서 이들은 1년 내내 혹독한 훈련을 견디며 기갑부대의 용맹을 이어가고 있다. 한번 쏘고 나니까 자신감이 붙고 지금은 전차포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두 발 다 고정 표적하고 이동 표적 다 만발했습니다. 너무 고맙고 자 우선적으로 승무원이 안 다치게 사격이 마무리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좋은 결과 나와서 더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9만 시간 무사고 비행 대기록을 자랑하는 배고대대. 이 대대 역시 사격대회를 앞두고 매일같이 상공 1500피트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에 더욱 힘을 싣는다. 드디어 코브라 헬기가 지상에서 발걸음을 떼려고 한다. 계류장이 아닌 하늘 위에서 더욱 빛나는 코브라 헬기. 조종사들의 활약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708 동제. 이번에 360도 턴오토 실시할 것. 모든 훈련이 그렇듯 100번의 설명보다 몸소 경험해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사격대회에선 3가지 화기를 전부 평가한다. 이에 평상시 훈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헬리건 평가는 토우, 라켓, 20mm 3가지 화기를 종합을 합니다. 그래서 토우는 항공기별로 한 발. 단 한 번의 명중으로 적의 전차를 제압할 수 있는 토우 미사일. 공격 헬기의 핵심 무기로 최대 8발까지 장착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라켓은 6발을 사격하는데 최대 38발까지 탑재 가능한 2.75인치 로켓.
살상 반경 20m를 자랑하며 집결 중인 병력 및 차량을 공격한다. 제자리에서 4발, 그다음에 전진 비행에서 2발을 쏴서 총 6발을 사격하고요. 20mm 발칸은 총 200발을 공대지 사격을 합니다. 분당 750발의 위협을 뿜어내며 갑자기 나타난 표적을 즉각적으로 응수하는 20mm 발칸. 이번 사격 대회에서 20mm 발칸 사격은 2가지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공중에서 지상으로 사격을 해서 200발 사격을 해갖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발칸으로 20mm 발칸으로 그 공대공 사격을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4가지의 화기를 가지고 탑 헬리건을 선정을 합니다. 항공기의 움직임에 따라 명중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로켓 사격. 그만큼 조종사와 사수의 호흡이 중요하다. 헬기와 표적 간의 거리가 제일 먼 토우 미사일. 그 길이가 무려 2,400m로 주어진 기회는 한 번뿐이다. 한치의 실수,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토우. 대회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5m) 원형을 향해 사격해야 하는 20mm 발칸. 이때 사격을 하면서 조종을 할 수 있는 헬멧 사이트와 명중률은 높지만 사격만 할 수 있는 TSU, 광학 조준경 사격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모든 무기를 자유롭게 다루기 위해선 중요한 기술이 있다. 전투 헬기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 비행 사격을 많이 하거든요. 20mm 발칸이나 라켓 사격, 토우 사격, 모든 사격이 하바링이 안정이 돼야지만이 그 안정된 사격과 또 정확한 사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바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명 공중 정지 비행이라 불리는 이 조종술은 공격 헬기 조종사에게 기본 기술이지만 결코 쉽지 않다. 바로 헬기에 달린 블레이드 때문에 헬기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요동치기 때문이다. 결국 명중 확률은 공중 제자리 비행 능력으로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알바트로스 720 GACP 표적 이동 준비됐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제자리 비행에 이어 실시된 토우 미사일 사격 훈련. 실탄을 사용하지 않고 연습용 표적을 이용해 이루어진다. 지금 이제 요 차량의 운전석 뒤에 보면은 GACP라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원을 공급해 주면은 지금 1.2km 후방에 있는 코브라 항공기가 하바링을 하면서 사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수가. 거기에서 추적 훈련을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정밀한 사격 기술을 요구하는 만큼 토우 미사일 사격엔 광학 조준경 TSU가 사용된다. 그 뒤 표적을 맞춰 추적을 하게 되면 명중률에 따라 항공기의 점수가 100점까지 표시된다. 마침내 발사. 조종사의 기량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세븐제로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훈련 비행을 마친 코브라 헬기. 적을 향하던 공격 헬기의 날카로운 발톱은 지면에 닿자마자 자취를 감춘다. 그리고 조용히 다음 비행을 기약한다. 상공 500m에서 매서운 열정을 뿜어내던 조종사들. 그들 역시 고됨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랜 인내와 경험, 그리고 정예 공격 헬기 조종사라는 자부심이 그들을 헬기로 이끈다. 전투 헬기 조종사들은 이 사격 대회가 가장 저희들한테 중요한 1년의 가장 큰 행사고, 또 부대의 또 명예를 드러피는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평소에 땀 한 방울이 전시에 피 한 방울 대신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타격을 하고 항상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무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진행되는 내내 끊임없이 지상과 상공을 오간다. 고도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대장. 강하하기 적당한 높이에 이르고 곧바로 첫 강하가 시작된다. 그런데 바람이 좌우 방향으로 변화무쌍하게 불어닥친다. 바람이 많이 불면 공중 동작은 더 어려워진다. 그러나 아무리 험난한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아도 임무 수행 중에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군인에겐 모두 극복해야 할 싸움인 것이다. 전술 강화는 유사시 공중 경로를 통해 적진으로 침투하기 위한 훈련법이다. 활공 거리를 확보하기 쉬워서 은밀한 침투에 유리하다. 삼인조 공중 집결. 침투 대형을 유지해서 지상에 정밀 착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상과 달리 고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저기압과 낮은 기온, 바람과도 맨몸으로 싸워야 하는 대원들. 4,500피트 상공. 이제 전술형 낙하산을 펼칠 차례다. 그런데 대장의 낙하산이 또 말썽이다. 아무리 조종줄을 당겨도 꿈쩍도 하지 않는데. 그러나 단연간의 경험으로 자유 강화 중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한쪽을 간신히 펴서 위기를 넘겼는데 어쩐 일인지 오른쪽 조종줄도 풀리지가 않는다. 간신히 위기 상황을 모면했다. 이번엔 헬멧을 열어젖히는 대장. 물속과는 반대 상황으로 고고도에서 압력이 낮았다가 지면과 가까워지면 기압이 갑자기 높아지기 때문에 고막은 터질 듯 아프다. 이때도 대원들을 살피는 대장. 먼저 간 대원들을 따라잡기 위해 대장도 하강을 재촉하는데, 그런데 이번엔 호흡이 가빠진다. 재빨리 코에 손을 대보는데 연거푸 이어지는 위험 요소들. 그래도 착지까지 중독 부기는 없다. 그러나 부상이 쉽게 기억에서 지워질 리 만무하다. 조종줄이 찍찍이가 안 풀려. 이거. 아까 뭐 안 되는지 왜 다시 뛰어내릴 준비를 하는 대원들. 우리 팀 안 됐습니까? 이번에는 무장 강화를 위해 전투에 필요한 장비를 꼼꼼하게 챙긴다. 공중에서 한쪽으로 쏠려선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잘 맞춰야 한다. 우선 무장강을 해오로 한다고 했습니다. 낙하산을 먼저 착용하고 낙하산에다가 다시 무장을 결수합니다. 어마어마한 무게의 군장. 그만큼 이탈하거나 착지할 때의 충격도 더 강하다. 대장의 표정이 힘겨워 보인다. 대장님 오늘 허리 아프신데 비행할 때 문제 같은 거나 힘드신 적 없으세요? 참아야죠. 아픈 거 다 아프고 그럼 언제 훈련해요? 참아야지. 바짝 조여가지고 중요한 훈련인 만큼 끝까지 주의를 당부하는 대장.
들기조차 버거운 무장을 들고 고공에서 뛰어내려야 한다.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물론 정신적인 부담도 더 크다. 이거 몇 킬로예요 드신 거 지금? 30kg요. 무거운 군장과 낙하산을 짊어지고 또다시 강하를 위해 헬기에 탑승하는 해병대 고공침투팀 샤크.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어깨를 짓누르는 무장의 무게. 과연 이들은 부상 없이 무사히 훈련을 마칠 수 있을까? 굉장히 그 무게 하중이 전투요원에게 부여되는 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생존 하중을 어차피 저희들은 보유를 하고 적진에 침투를 해서 일정 기간 작전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존 하중을 고려했을 때 뒤에 다는 것보다는 앞쪽으로 옮겨서 그 무게 중심이 자유강화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저희들 방법을 쓰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앞으로 다는 보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시돼야 하는 훈련인 만큼 대장은 대원들의 동선을 수시로 파악해 무전을 통해 알려준다. 그 어느 때보다 대원들의 얼굴엔 긴장의 빛이 역력한데. 지금 고도 얼마야?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고난이도 강하 훈련. 뛰어내릴 높이는 산소가 희박해질 수 있는 9,000피트. 이번 훈련 중 가장 높은 고도로 안전을 위해 산소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과연 이들은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준비가 완료됐다. 그리고 거침없는 전술무장 강화가 이어진다. 끝없는 낭떠러지가 이어질 것만 같은 상부. 정신적, 육체적 한계에 도전하는 해병대 고공침투 요원들. 안전하게 낙하산을 펴는 것까지 성공했다. 이제는 팀이 흩어지지 않도록 대열을 유지해야 한다. 자, 1번 강화자부터 4번 강화자까지 1번 강화자를 중심으로 해서 직결해. 일정한 간격으로 대열을 유지해야 하는데. 야! 불이야 불! 막내 홍은표 중사가 대열을 벗어나 맨 위에 혼자 솟아있다. 실제 전술 훈련인 만큼 목소리가 격앙된 손님들. 올라타지 마! 야, 4번 홍은표, 너 빨리 중간으로 치고 들어가든가 계속 뒤에 3번 강화자 쫓아다니지 말고 중간으로 치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뒤로 쭉 빼 나와서 뒤에 붙어. 야! 뒤로 가 뒤로 가! 긴박한 상황이 이어진다. 뒤로 빠지라고! 뒤로 가! 훈련도 실전처럼. 그런데 대열 유지가 쉽지 않다. 잘 돼가고 있는데 3번하고 4번이 지금 그 무게 차이 때문에 지금 고도하고 속도가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3번하고 4번이 자꾸 좀 멀어지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어프로치 준비하면서 무장 분리해봐. 아직 무장 강화에 익숙하지 않은 막내의 연이은 돌발 상황. 무장을 놓치고 말았다. 실전이었다면 있어서는 안 될 실수다.
무장을 매체 착지하는 선임. 그러나 잘 풀리지 않았던 훈련 탓인지 착지마저 불안하다. 팀 대열 맞추기가 아무래도 쉽지 않다. 팀 정도로 1로 정도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침투를 했을 때 한 직결지에 빨리 모을 수 있게 팀 정도를 해서 그 연습한 겁니다. 몸무게가 가벼워가지고 빨리 가고 싶어도 잘 안 떨어져요. 저희 임무에 고공 침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숙달하고 연습해야 뭐 갑작스레 작전 중에 작전을 받더라도 안전하게 임무 완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꼭 이렇게 연습하고 숙달이 필요한 겁니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훈련. 자, 1번 한 번 더 턴해서 2번이 바짝 그 대형 간격 붙일 수 있도록 좋아. 2번 쪽으로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가하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강화 지점에 정확하게 착륙하는 대원들. 한치의 흔들림 없이 깔끔하게 성공했다. 적지에 침투하려면은 따로따로 떨어지면은 직결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적한테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에 최대한 같은 팀원들끼리는 가까운 데 직결을 해서 다음 목표 지점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데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훈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낙하산을 은닉하든지 아니면 최대한 은밀하게 빨리 장구를 회수해서 낙하산을 숨기고 그 다음에 무장을 메고 다음 목표 지역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무장 강화 훈련을 마친 대원들. 이렇게 하반기 교육이 무사히 마무리됐다. 무게가 얼마나 돼요? 30kg 무장에 20kg 낙하산에 엄청 무거워요. 힘드세요? 예? 아, 이렇게 이동할 때만 힘듭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어? 어떻게 그렇게 잘해? 샤크팀 아닙니까? 투혼을 발휘한 후배들의 모습에 뿌듯한 이근수 공수교육대장. 아직 샤크 대원으로서 갈 길이 먼 막내의 짐을 말없이 나눠주며 격려를 대신한다. 고공 침투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뭐 훈련 과정이 힘들고 뭐 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정신이 육체를 지배를 해야 되고 의지력이 그렇게 되려면 의지력이 강해야 되고 또 나를 이겨낼 수 있는 극기심이 없으면 절대 이건 못합니다. 최고의 용사들입니다. 방호조끼를 입은 대원들. 예, 알겠습니다. 민간 통제하고 차량도 다 소산시키겠습니다. 폭발물을 발견한 목격자는 바로 마을 주민. 트랙터 작업을 아마 밭을 하기 위해서 여기 갈다가만 나와서 주인이 여기다 갖다가 저 놔둔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이건 아무래도 여기가 학원이 있고 학생들이 많으니까 뭐 갖고 와서 장난하다가 이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폭발하게 되면 대형 사고가. 예, 잘하셨습니다. 발견 지점은 원래 고물상이 있었던 자리. 밭으로 개간하는 중에 폭발물이 드러났다. 아무 말 없이 폭발물을 마주한 박종호 반장. 식별이 끝나자마자 거침없이 포탄을 수거하는데 겉보기엔 영락없는 105mm 연습탄과 조명탄. 천만다행으로 폭발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내부 충진물이 석고로 해서 들어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쇳덩이. 수고했습니다.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정체불명의 폭발물.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왔다리 하다가 폭발물로 오신되는 어떤 물체가 나온다 하면 바로 그 연락을 주라고. 실제 탄약이 들어있었더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처럼 위험한 순간도 이들에겐 일상이다. 지금 거기가 저기에서 폭발이 됐다고 한다면 피해가 크죠. 폭발물 처리반 EOD. 이들은 방치된 불발탄이나 테러범이 설치한 폭탄, 지뢰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군내 특수직이다. 이게 뭐 나왔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나온 폭약보다 확실히 튕겨나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작전을 중지하고 지금 요청한 겁니다. 뭐 어떤 내용인데요? 이렇게 둥그려가지고 저희도 너무 위험해 보여가지고 전체 상태는 보지 못했는데 크기는 한 이 정도 돼가지고 좀 위험해 보여가지고. 그러면 저기 땅속에 묻혀 있습니까? 예, 땅속에 지금 묻힌 상태입니다. 휴전선과 가까운 지뢰 매설 지역이라 지뢰 덧시는 필수 사항. 지뢰 제거 작전이 한창인 민통선 이남 지역. 지뢰가 아닌 포탄이 발견되면 바로 폭발물 처리반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된다. 안전지대로 다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폭발물 안전 수거를 위해 장병들을 철수시키는 박종우 반장. 일반 탄약과 달리 불발탄이나 유기 탄약은 언제 어디서 인명 피해를 낼지 예측할 수 없다. (81mm) 고폭탄 같은데 지금 현재 보이는 면으로 봤을 때는 81mm 저 고폭탄 장탄인 것 같아. 근데 이 신관이 다 지금 발청은 돼서도 살아있는 상태구만. 이곳에서 발견되는 포탄들 대부분은 한국 전쟁 당시 매설됐거나 유기된 탄으로 기폭장치가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고 있다. 부디 있습니다. 이게. 처리사. 예. 뭐가 밑에 뭐가 있는 것 같다. 있습니까? 뭐지? 완전히 볼 때 요 고리 같은데. 예, 그런 거 이상하네. 베테랑 박종호 반장을 긴장시킨 미확인 연결 장치. 너 처음 보네 이런 거? 반장 처음 보십니까? 뭐 이런 탄약이야. 뭐 그러니까요. 81mm야 자주 보는 거지. 뭐. 예, 자주 보는데. 밑에 부분이 부착된 것이 특이하네. 좀 신경이 쓰이는데. 소리가 저기 슈터 있고 그 현장에서 작업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보니까 저기 탄약 밑부분에가 뭐 이상한 그 골이 달린 것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그 81mm를 석고봉대를 해가지고 신관 기능을 마비시킨 후에 제가 발굴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 여기 얼마 채워줘. 포탄 해체를 맡은 이상익 중사. 마치 우주복처럼 생긴 방호복은 실제 무게가 40kg가량. 초당 1,400m라는 폭속을 견딜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폭탄이 터지면 방호복만으론 목숨을 건지기 어렵다.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운 방호복의 무게. 포탄 발견 지점을 향하는 이중사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진다. 드디어 포탄과 마주한 이중사. 이제부터는 폭발물 처리관 홀로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문제의 고리는 건드리면 폭발하도록 만든 일명 부비 트랩으로 보이는데, 전 씨의 부비 트랩은 실제적인 살상 효과보다 적에게 공포감을 주는 심리적 효과를 노리고 설치된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81mm 연막탄 아래 고리로 연결된 것은 바로 수류탄. 안전핀을 뽑으면 기폭장치를 자극하면서 폭발하는 수류탄. 때문에 테이프를 이용 안전핀을 감싼다. 먼저 발견된 포탄. 포탄도 기폭장치인 신관 부분이 움직이지 않도록 석고붕대로 감싼다. 1차 안전조치가 모두 끝났다. 이중사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40여 분) 만에 지뢰 제거 작전 구역을 벗어나는 이중사. 수고했어. 이제야 안도의 숨이 터져 나온다. 지금 다 끝나신 건가요? 예. 고생했어. 예. 타작 안전조치는 끝났고 이제 땀이 흥건한 이중사. 오늘 더우신가 봐요. 예. 뭐 통풍이나 이런 게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무거운 방호복과 극도의 긴장감이 빚어낸 땀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비 트랩으로 이제 저 탄 위에 있는 이제 80mm 병행 연막탄을 움직인다든지 들었을 때 수류탄 안전핀이 해체되면서 수류탄이 터지는 효과를 노리고 누군가가 설치를 해놨는데 이제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번에 제가 이 보호 입고 들어가서 해체를 시킨 겁니다. 오늘 특공대의 이동 경로는 하늘이다. 헬기를 이용해 작전 지역으로 이동, 공중 침투를 하게 된다. 수도방위 임무라는 특성상 이들의 훈련은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훈련이에요. 탐색경멸 작전이라고 정상에서 내려서 산을 탐색을 하는 겁니다. 몇 미터에서 내려가실 거예요? 한 15m에서 내려갑니다. 15m. 작전이 이루어질 지점에 도달하자 대원들이 하강하면서 본격적으로 훈련이 시작된다. 특공대원들은 별도의 안전장비 없이 밧줄 하나에 의지해 헬기에서 내려오는데 정확한 지점에 신속히 하강해야 한다. 하강한 곳은 이미 적지. 이 순간부터는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란 마음으로 임한다. 이번 훈련은 가상의 적군을 설정해 대치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으로 수방사의 남군 특공대원들도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작전 훈련이다.
비밀리에 적군이 장악하고 있는 건물에 침투하기 위한 작전 회의가 열린다. 돌격 1조, 돌격 2조, 지원조. 자, 다 모였지? 현재 우리가 있는 지금 위치는 여기가 되겠어. 적은 현재 아파트 교장. 임무를 전달받은 여군 특공대원들의 표정이 비장하다. 돌격 2조는 교장, 방교장 위쪽에 있는 사주 경계를 실시하고 현재 시간 14시 45분 15시까지 모든 동작을 완료하고 적을 소탕할 수 있는 위치에 전원 위치할 수 있도록. 소탕 목표인 건물은 이미 적군이 장악한 상태. 저희는 1층 내부 소탕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다른 조하고 그 신호를 통해서 같이 한 번에 1층, 2층, 3층에서 같이 내부에 있는 적을 소탕하러 들어갑니다. 적군이 모여있는 1층 진입을 맡은 여군 특공대는 조심스레 목표물을 향해 다가간다. 옥상 침투를 맡은 대원들도 준비에 들어갔다. 그 사이 저격팀은 적의 동태를 파악해 알린다. 레펠조. 현재 계단 쪽에 적은 없음. 계속 이동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옥상 침투조가 옥상을 장악했다는 무선이 오고 옥상 확보 완료했구나 이상. 돌격 1조 준비 완료. 침투 준비가 끝났다. 표시. 하나. 섬광 폭풍탄 공격과 옥상 침투와 동시에 건물로 진입하는 여군 특공대원들. 유중사의 사격에 적군이 쓰러졌다. 침투 시작 1분 만에 상황이 종료된다. 상황 발생 시 사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단번에 제압하는 그들의 전투력이 빛을 발한 것이다. 그 조가 하는 임무에 대해서만 너 개념만 알고 있으면 다음 임무 수행하는 거는 문제 없잖아. 네. 그치?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은 대원들. 조별로 무슨 역할, 무슨 임무. 부대로 돌아오는 길에도 생각이 많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내가 지금 했던 것처럼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앞서고 제가 잘해야 군인으로서의 그런 게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잡습니다. 다음 날 물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심정 작전이 시작됐다. 전날 표시해둔 1차공 위에 장비 차량을 이동시킨다. 그 어느 때보다 대원들의 움직임이 조심스러운데 시추공의 위치가 북한군과 바로 맞닿아 있는 곳으로 소리는 물론이고 작업 모습까지도 파악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시추기가 기다란 몸체를 펼치는데 이때 특히 주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 이 모양새를 보면은 우리 아군에서 포를 갖다가 이렇게 준비한 상태로 북한에서 오인할 수 있으니 우리도 자그마한 데 엄청나게 많은 게 예민하고 있고. 높게 솟아오른 시추기의 모양과 육중한 소리가 새로운 무기로 식별될 수 있기 때문에 온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심정을 파내려갈 10인치 해머를 시추기에 연결해준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 시추기가
땅속을 뚫고 내려가기 시작한다. 엄청난 양의 흙먼지를 뿜어내며 심하게 요동한다. 이렇게 심정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물이 발견될 때까지 하루에도 수시간 동안을 소음과 먼지 속에서 견뎌내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시추공이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엇나가게 되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수가 있다. 하루 최대 30m씩 쉼없이 타내려가는데 흙의 수분 농도를 보면 성공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다. 표토를 보니까 물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물이 없는 부분에는 이렇게 뭉쳐지지 않는데 물 기운이 있으니까 이렇게 안반을 만져보니까 지금 이렇게 뭉치자마자 물 기운이 있고. 지하로부터 올라오는 흙의 상태를 수시로 파악해본다. 흙에서 촉촉한 기운이 느껴지는 게 왠지 예감이 좋다. 심정중대의 지원을 요청할 만큼 물이 절박한 부대의 상황. 이들이 심정작전에 성공하지 못하면 부대원들은 또다시 힘겨운 군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그렇기에 매 시추공을 파내려갈 때마다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갈수기가 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부대의 물량을 확보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지금 봐서는 한 7m 정도 더 파면 혹시 연암층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암층의 아래에 위치한 경암 안반층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굴진을 한다. 이렇게 잘게 부서지면은 이게 안반층입니다. 왜냐면 안반층이 아니면은 그래서 저희들은 케이싱 작업할 때는 항상 경암층에다가 케이싱을 설치합니다. 지하로 30m가량을 내려가니 경암 안반층을 만났다. 이때부터는 새로운 작업에 들어가는데 10인치 해머를 해체하고 해머가 굴진한 자리에 속이 빈 케이싱을 설치해준다. 케이싱이 표충토, 풍화암, 연암을 관통해 내려가며 지지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대로의 진행 속도라면 머지않아 성공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다음 날 힘차게 심정작전이 재개됐다. 케이싱을 타고 경암 안반층까지 내려갈 새로운 해머가 장착됐다. 지하수가 터져나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해머를 지하로 조심스럽게 내려보낸다. 안반층을 굴진하는 이제부터가 또 다른 시작이다. 물이 부족한 부대에 물을 찾아주기 위해 전국을 떠도는 국내 유일의 특수한 부대. 땅속을 파내려가는 힘겨운 싸움이 매일같이 반복된다. 경암 안반층을 굴진할 때는 해머에 열을 내려주고 작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물을 함께 주입해준다. 이때부터 흙탕물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다. 어느 지점에 다다르자 시추기의 작동 소리가 거칠게 변한다. 일단 물이 있는 흐르는 공간에서는 일반 안반보다 흐르는 공간의 소리가 좀 다른 소리를 나타냅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항상 작업을 하니까 그 지점을 이제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진 속도가 굴진되는 소리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두두두두해서 뭐 다다다다 시동으로 많이 듣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시추공 안으로 주입됐다가 공기의 압력에 의해 뿜어져 나온 물은 한쪽으로 흘러내리도록 물길을 만들어준다. 이 물의 색깔을 보고 굴진 깊이와 발견된 지하수의 양을 대략 파악할 수 있다. 물 색깔 변했잖아. 경암 안반층을 어느 정도 굴진해 내려가면 부서진 안반과 물이 섞여 진한 회색빛이 감도는 물이 흘러나온다. 아마 40m 정도 하고 있는데 안반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안반에 이끼를 먹으면은 물이 있는 지층입니다. 지금 봐서는 물이 나올 가능성이 엄청 많이 있다. 물기를 머금은 돌이 섞여 나오는 것으로 봐서 심정작전 성공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지금의 예상대로라면 1차 공에서 충분한 물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20여 년간 심정 경력을 쌓아온 권영섭 작업반장이 물의 색 등 변화 모습을 토대로 지하수의 양을 파악한다. 약 25도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25톤? 20톤? 20톤? 40m 안반 굴지를 했는데 마침 조그마한 순액을 발견했습니다. 운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현재 40톤 굴진했는데 물량이 약 좀 20톤 정도 나오고 있고, 심도가 더 깊어지면 물 나올 가능성이 더 많이 있는 것 같고. 하루 더 작업을 거치면 작전의 성패 여부가 결정난다. 이곳에서 심정작전을 펼친 지 6일째 되던 날. 그럼 현재 몇 미터나 들어가 있나요? 지금 현재 73m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상되는 물 양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안반층을 확인해 보니까 한 19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차 공을 굴진한 결과 충분한 양의 지하수가 흐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누구보다 물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둔 부대 대원들. 심정작전 성공의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기다린다. 강한 공기를 불어넣자 지하 깊숙한 곳에서부터 지하수가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터져나온다. 이 얼마나 고대했던 순간인가. 지하수가 쏘아올린 축포를 마음껏 즐긴다. 그동안의 갈증이 시원하게 해소되는 순간, 그간의 피로가 눈 녹듯 녹아내린다. 아, 좋습니다. 최고다, 최고. 너무 기뻐요. 이제 샤워도 하루에 한 번씩 할 수 있고, 이제 항상 물이 부족했다가 물이 이제 나오게 됐으니까 정말 참 기쁜 것 같아요. 아, 저번에 얼마 전에 산불이 났었는데 그때 이제 심정 하나 가지고 5개 소초 막 이렇게 쓰다 보니까 물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이번에 저희 소초에도 뚫리고 비상 사태가 발생해도 물이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전후방 각지에 물이 부족한 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 전우들이 물이 부족해서 CC도 제대로 못하고 세탁도 못하는 그런 부대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언제 어디서든 달려가서 임무 수행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